직장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궁금하시죠? 어떤 행위들을 해야 내가 일 잘한다고 성과를 낸다고 평가를 받고 내가 원하는 연봉 인상 금액을 제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 자, 그러면은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성과를 냈다 못 냈다를 가지고 또는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적 자원인 것 같다를 평가해서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사에서 흔히 HRM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평가는 두 가지로 평가가 돼요. 업적과 능력입니다. 업적, 어떤 업적을 내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업적은 주로 첫 번째 이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가장 기본은 이거죠. 매출액 아니겠습니까? 평균팀에서 원래 얼마 벌었는데 대관 사업 해가지고 평생 공개 강좌 해가지고 얼마 벌었는데 왜? 그래야 실질적인 유형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때요?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죠? 매출. 교육팀 얼마 벌었어요, 원래? 그래서 얼마 남겼어요. 매출해서 기본적인 고정비를 제외하고, 교육팀에서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10억 남겼네? 근데 그 중에 뭐 인건비 제하고 나니까 한 5억이 남아요. 그럼 어때요? 야, 내년에 각자 한 5천만 원씩 인상시키자. 그래도 돌아갈 것 같으니까. 성과를 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입니다. 매출에는 조금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제 경상이익, 영업이익금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러면은 연봉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하는 행위가 일을 하기 위한 일인가, 윗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인가, 성과와 직결되는 일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성과를 내려면, 업적을 내려면요. 두 번째가 업무 개선입니다. 이 워크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어느 수준이나 들어오면 일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 2, 3, 4, 5. 내가 하는 워크 프로세스, 업무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하지? 꼭 이렇게 내가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오더를 받아야 돼?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어때요? 결국은 성과하고 연동이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상당히 인풋 대비 아웃풋, 적은 인풋으로 결과물을 냅니다. 그런데요, 주위에는 고객들이 불편해해요. 그건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 정력 아닙니다. 못 해줍니다. 탁탁탁 끊어. 할 거면 짝짝짝 해.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업무량은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해내고 쳐내는데 어때요? 주변에 불만들이 조금씩 쌓여요. 미묘하지만 크레임을 걸기는 애매하고 안 걸자니까 조금 찝찝하면서 뭔가 살짝 올라오는 게 있고 그래서 보통 고객 만족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가 이걸 일명 우리 입장에서는 평판이죠. 저 친구는 상당히 고객 지향적이다.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편하고 배려를 해준 것 같고 기분이 좋다. 요게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효율성만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우리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어때요? 평판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객 지향성을 가지고 얼만큼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부 고객인 내 팀원들이 얼마나 내가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워하는가 이런 얘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직원이 성장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때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인사이트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HRD구나. 왜? 이거 해야 어때요? 나중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기술로 일하는 친구들 곱셈 기술, 나눗셈 기술 배우시고 필요하시면 확률 통계도 배우시고 미적분도 배우세요. 그러면 어때요? 남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일하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요 네 가지가 기본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비중이 커요. 회사마다 60%에서 70% 정도 비중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30에서 40%. 죄송한데 관리자가 되면요. 역전이 되죠. 관리자가 되면은 더 비중이 커집니다.
70%에서 80%. 여기는 뭐 20에서 30%. 죄송한데 고급 관리가 되면요. 80에서 90%. 사장이 되면요. 업적 100%입니다. 능력 0%. 반영 안 합니다. 왜? 능력 없는 놈이 사장 됐겠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임원 되고 부장 되겠어요? 그 능력은 당연히 내가 갖추고 있어야지. 왜? 업적을 내기 위해서 네가 능력을 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인사평가 시스템의 반영 비율은 이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도 그렇고 우리 회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위 직급에 있는 주임 대리 뭐 급들이 만약에 일을 하면서 어때요? 이거 못 내면요. 이 비중치는 크지 않을 거예요. 누굴 탓할까요? 박 팀장하고 송 부장을 탓합니다. 왜 어시트를 안 해주지? 그거 하라고 관리자 임명해놨는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가장 정도 달면요. 점점 가중치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은 여러 가지 있겠죠. 회사마다 추구하는 능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봐요. 직관적으로. 속도성 봅니다. 친속성이라고 그러죠. 다음 정확성 봅니다. 이건 기본이겠죠.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오늘 하루 이걸로 때우자 해서 니적니적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몰입해서 빨리 끝내고 눈치 안 보고 자기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확성이죠. 보고를 했는데 맨날 틀려. 오타 나오고 뭔가 잘못 잡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평가당합니다. 사실은. 일을 빨리 하네. 정확하게 하네. 매번 손이 가네. 저 인간은. 이걸 어때요? 능력 평가를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태도. 근데 일을 배우려는 친구들이 있고요. 일을 많이 하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잘하려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 난 요거 할 건데요. 하고 일을 겁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야, 쟤는 깜이구나. 아, 쟤는 아니구나를 이 태도를 보고 판단해요. 막 일을 벌려가지고 뭘 하려는 친구들이 있고 주어질 일만 딱 하고 어때요?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이걸 판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뭘 좀 벌려볼 수 있는 친구도 있겠죠. 한시적으로는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또는 협력을 이끌어낼 일도 있을 거고. 다만 여기서 성과를 내면요. 업적을 내면은 여러분의 연봉하고 직결이 되겠죠. 그런데 일을 겁내면요. 당연히 그 맡은 일만 할 거고 근속 요소는 많아지는데 연봉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는 일의 사이즈는 동일하면요. 이제 연봉의 인상 속도가 줄어들겠죠.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 태도가 좋으면요. 빨리 하는 것도 하다 보면 속도가 붙고요. 빨리 하다 보면 어때요? 정확도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1번, 2번은. 그래서 저는 3번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